네, 사랑하는 우리 명지전문대학 학생들 잘 지내셨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제자들 한 분 한 분 정말 아무 일 없이 무고무탈하시게 잘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은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또 문학 이론에 대해서 우리 독서의 내용으로 삼으면 좋을 만한 그런 것들을 공부해 왔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의 문학의 내용 폭이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이제 그 중에 그 고전 문학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꼭 공부했으면 좋을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로 제가 올려드린 이 8글자는 정말 시대를 떠나서 또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늘 좋은 그 교훈적인 내용으로 새겼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겠습니다. 대는 대접한다, 사람을 대한다, 대할 대자지요. 물론 또 기다린다, 사람을 기다린다, 사람을 기다려서 대접한다, 또 뭐 대비하다, 이런 여러 가지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인이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는 꼭 글자 뿌리를 한자 한자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타인에게는 춘풍이라는 것은 봄춘자에 바람풍자이죠. 그러니까 봄바람이에요. 봄바람. 우리 지금 5월 이제 봄에서 이제 초하, 이제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시기이기도 한데, 아직 좀 계절이 평화, 이렇게 완전 여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이제 봄을 지나가고 있는데, 춘풍이니까 겨울의 모든 것이 다 떡떡 얼어붙고 정말 생명기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입춘이 지나면서 봄바람이 살랑살랑 조금씩 불면은 모든 것을 녹여주고 아주 생명을 돋게 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지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서 따뜻한 봄바람 같은 역할을 해서 새로운 생명이 돋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마치 모든 것을 잘 따뜻한 바람으로 녹여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힘이 되고 좋아하게 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춘풍같이 따뜻한 봄바람같이 대하고, 지는 지닌다, 버틴다, 견딘다 하는 진일 지자입니다. 기는 항상 사람 이는 타인을 말하고, 기는 내 자신, 자기 자신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따뜻한 봄바람 같이 하라고 했고, 지기니까 내 자신의 몸가짐을 지닐 때는 내 자신에게는 추예요. 아까 봄의 반대 개념으로 추, 풍의 반대 개념으로 서리상, 가을에 아주 차가운 서리, 아주 찬 서리같이 냉혹하고 엄격하고 꼿꼿하고 굳게 그렇게 대할 것. 요즘 우리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좋지 않은 바람직한 용어가 정치나 사회나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글을 공부하면 절대로 그런 용어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위추상,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자기 자신의 잣대는 정말 냉혹하고 엄격하게 가을의 차가운 서리처럼 할 것이니라. 다시 정리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얼어붙은 것을
녹이게 하는 좋은 그런 부드러운 바람과 같이 대하고, 반대로 내 자신에게는 가을의 찬 서리처럼 냉혹하고 엄격하게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이제 우리 고전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24, 25면에 이제 그 배경 설화와 더불어서 최상고 시대의 노래로 황조가라는 작품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그 고대 시대보다 더 위를 우리가 상이라는 말을 붙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금님이 계시면 그 임금님의 또 아버지는 상왕께서는 이렇게 상자를 붙이면 그보다 더 위, 상할머니 그러면 할머니의 또 윗분을 우리가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가장 오래된 상고시대,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통일되기 전에 상고시대 유리왕 때 BC 기원 전 노래죠.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이 상고시대의 노래는 작가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유일하게 고구려 유리왕이 BC 17년에 지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문학의 역사를 살펴보려면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통하지 않고 짐작해 보기가 어려운데 이 노래는 그 삼국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노래로서 그 작가가 밝혀져 있고 또 작가의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심사가 적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황조가입니다. 물론 한자로 실려 있죠. 그래서 이제 황조 그러면 그냥 누런새죠. 누런새. 글씨 번역만 하면 누런새이기는 한데 이제 그것을 좀 의역을 해서 이제 꾀꼬리라는 새로 바꿨는데, 그것은 아마 그 꾀꼬리로 의역을 한 거는 새 중에서 아주 특히 금술이 좋고 또 목소리가 좋고 이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슬픈데 그 슬픔을 더 강조해 주는 것으로서의 반대적인 개념은 훨씬 더 다정하고 더 사이좋고 더 또 뭐 외향적으로나 더 빛나는 그런 모습하고 나의 슬픈 마음하고 대조했을 때 그 슬픔이 더욱더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된 그 고구려 유리왕의 배경 설화를 보면 그 부인이 이제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골천 사람의 딸인 그 화이라는 부인과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 이제 그 고구려가 상고 시대는 우리 땅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인접하고 있는 그 중국 색시라고 볼까요? 치희라는 그 두 부인이 있었는데 동궁과 서궁에 이제 이렇게 나누어 살게 했죠.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임금들은 이제 수렵 시대니까 그 사냥을 며칠씩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고구려 유리왕이 기산이라는 곳으로 한 사냥을 하루 이틀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골천 사람의 딸인 화이라는 부인이 그 치에게, 중국 색시에게 너는 한나라 집안의 종으로 첩이 돼서 여기 와서 살게 됐으니 참으로 무례하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꾸짖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인 유리왕은 기산에 사냥가 있고 참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욕감이라 그럴까, 그런 마음에서 이 중국 색시인 치희가 자기 고향 중국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사냥에서 돌아온 유리왕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중국 인접 그 내용 배경 설화를 이제 이렇게 의역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중국 인접 그 경계선까지 이렇게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임금의 그 신분으로서 경계선을 넘어서 또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채모를 중시하는 그 임금님의 그거는 이제 후인들의 여러 가지 그 각색한 해석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경계선에 이제 말을 멈추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슬픈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아주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새는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날아다니고 뭐 찍찍거리고 서로 뭐 이제 새가 우리는 뭐 노래한다 또 뭐 자곤이라 우니는 새야 뭐 운다 이렇게 하지만 자연스러운 그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이 지금 슬프니까 그 슬픈 마음을 자연 미물에 의탁해서 자신의 심정을 읊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펄펄 나는 꾀꼬리는 이제 우리말로 한자로 된 것을 우리말로 의역한 부분을 먼저 보시면 펄펄 나는 꾀꼬리는 암수, 암놈, 순놈이 서로가 참 정다운 것 같은데 나는 참 외롭구나. 치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 색시 가버린 그녀를 생각하니까 나는 참으로 외롭구나. 이제 누구와 함께 치와 함께 돌아가야 되는데 가버린 그녀는 올 수 없고 누구와 함께 돌아가리 하고 이제 그 평범한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참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 신분의 귀천을 떠나서 다 똑같구나. 평범한 그 남성이 가버린 어떤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후철하고 생각할 때는 또 생각할 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임금도 평범한 우리들과 그 떠나버린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정서는 똑같다.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 글자로 1행, 2행, 3행, 4행으로 된 것을 그래도 여기 제시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거는 괄호 속에 있는 한자요. 편이죠. 근데 편자를 보면 그 부수가 날개를 뜻하는 그 우자, 그 날개 그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편은 그 마치 날갯짓 하는 거, 사물이 막 나부끼는 거, 날아다닐 날 편자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갯짓 하면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황조, 누런 새가 아주 날갯짓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황조를 누런 새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아주 금술이 좋다고 하는 그 꾀꼬리가 아주 날갯짓을 하는구나. 아주 펄펄 나는구나. 아주 황조가 깊은 듯이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는 암컷이고 웅은 수컷입니다. 그러니까 암놈, 순놈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암수가 암새 이렇게는 말하지 않죠. 짐승이니까 조류 암놈, 순놈이 상의 서로 아주 다정하게 의지할 의자입니다. 서로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대고 서로 의지하듯이 역시 이 꾀꼬리도 서로 의지하듯이 이렇게 펄펄 날고 있구나.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듯이 서로 정답게 이렇게 날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점점 더 슬퍼지는 겁니다. 염화지독. 돌아본다. 생각해보다. 나 자신. 지독. 나의 고독. 나의 외로움. 나는 저렇게 암수가 어울려 미물도 다정하게 펄펄 날고 노래를 부르고 서로 의지하고 쓰다듬고 하는데 나는 참 고독하구나. 나는 외롭구나. 나를 돌아보니 나는 누구와 같이 이렇게 꾀꼬리 같이 다정하게
논일지를 못하는구나. 수기, 수는 누구 숫자입니다. 기는 그 기자, 여는 더불어, 귀는 돌아갈 귀. 이제 내가 그 누구와 더불어 돌아갈고, 지금 이제 떠나버린 그 치희라는 부인을 경계선을 넘어서 임금이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혼자 앉아서 그 외로운 심정을 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는 시대를 떠나서 요즘도 얼마든지 우리가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 개인의 심정을, 개인의 정서를 이 미물인 자연에 의탁해서 읊었다는 그런 면에서 아주 고대 상고시대의 노래로서는 우리가 그 문화의 어떤 유산으로서도, 그래서 긴 장르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고시대는 짧은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긴 형태로 이제 서사적인 구조로 정착이 되게 되죠. 자, 황조가 고구려 유리왕의 노래 작품 하나 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내려와서 이제 그 또 고조선 시대의 노래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역시 상고시대 노래 두 편. 상고시대 지나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학의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우는 이제 향가 시대로 넘어갑니다. 우리 교재 44, 45면에 실려 있는 공무도화가, 역시 이제 제목부터가 한자로 되어 있죠. 우리 한글이 물론 당연히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중국의 영향으로 한자를 우리식 형태로 이제 쓰던, 이제 상고시대는 한자 그대로 썼고 우리식의 형태로 바꾼 것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로 오면은 이제 향찰이라고 이렇게 또 역사가 흐르게 되죠. 공은 이제 상대방의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신 무는 없을 무자고, 도자도 이렇게 도하를 보십시오. 다 삼수변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라는 거는 건너갈 도, 그 다음에 하는 물이죠. 물을 건너가지 말라고 부르는 노래다. 제목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래서 이 공무도화가 역시 황조가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로 오래된 노래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무도화가의 그 작품 배경 설화도 그 백수광부라고 해서, 백수는 이제 머리가 하얀 사람이요. 광부는 미치괭이 광자에서 흰 머리를 막 풀어헤친 좀 미친 듯한 그렇게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이 술병을 들고 이제 어지럽게 비쩍비쩍 하면서 물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수광부의 처, 왜냐하면 작가가 지금 백수광부의 처라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지켜본 사람이 집에 가서, 지켜본 사람은 이제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그 부인인 여옥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래서 이제 그 백수광부의 처가 작가라는 말도 있고, 또 광리자고의 아내인 여옥이라는 설도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아까 황조가는 유리왕이다 이렇게 탁 밝혀졌는데, 이것은 추측으로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수 머리 풀어헤친 그 사람이 술병을 들고 막 물가로 이제 들어가니까 아내가 쫓아가면서 이제 말렸죠. 그런데 그 남자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물에 빠져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공후라는 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타 같은 그런 악기를 이렇게 뜯으면서 슬프게 건너가지 마시오 했는데 끝내는 건너가 버리셨군요 하고 노래를 지어 불렀다. 아주 구슬펐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마지막에 그녀도 노래를 마치고 빠져 죽었다 하는 이제 목격담이죠. 그런 목격담을
광리자고가 보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인 여옥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여옥이도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 공우라는 기타 비슷한 조그마한 만돌린 비슷한 모양새로 그런 중국식의 악기죠. 악기를 안고 슬프게 노래했다. 그래서 이제 작가를 백수광부의 처 혹은 여옥, 그런데 분명히 이제 남성 작가는 아니고 여성 작가인 점이 또 하나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록할 만하다. 이제 그래서 남성이 이제 여성의 말을 좀 들었으면 어떨까, 이렇게까지도 이제 의미를 넓혀가는 거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니마 그물을 건너지 마오. 기어이 건너시다가 빠져 죽으니 님을 장차 어이할거나. 밑에 이제 사언 절구로 된 거, 1행, 2행, 3행, 4행 딱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절구라고 하고, 율시는 이제 이런 형태가 좀 밑으로 이어지는 걸 율시라고 하는데, 공무도화, 공, 그대, 사람을 말할 때 당신, 그대, 그 남자 3인칭을 칭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대는 무도화, 뭐뭐 하지 마시오, 도화, 물을 건너지 마시오. 도화, 물 건너가면은 물 빠져요, 위험해요, 뭐 이제 이런 것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제 말을 듣지 않고 당신께서는 마침내 도화, 물을 건너가시고 말았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빠져 죽었으니까 해석할 때 제 말을 안 듣고 기어이 건너가시다가 뭐뭐 하시다가 타하 이사, 타는 떨어질 타죠. 물에 하니까 물이죠. 강물에 떨어져서 이사, 죽고 말아버리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건너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했을 때 저의 말을 좀 들으시죠. 이제 스토리로 따지면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끝내는 마침내 당자죠. 마땅히. 나는 어찌 하리요. 그대께서는 제 말씀을 안 들으시고 물을 건너가시다가 물에 빠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으니, 하는 이제 그 종결 어미로서 어찌 할거나 어찌 할까요? 그래서 참 그 내용의 어떤 배경 설화적인 면도 생각해 볼 거리가 있지만, 저는 이제 여러 번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 문학에서 마지막에 마무리가 여운을 남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제 말을 좀 들으시지요. 그렇게 해서 가셨으니 저는 어떻게 살까요? 라든지, 그리고 저는 끝내 저도 같이 따라 죽겠습니다. 이제 배경 설화에서는 이 노래를 지어 부르고 그녀도 역시 물에 빠져 죽었다는 목격담으로 전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 여운으로 물에 빠져 죽으시니 나 혼자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하는 심정, 그러면서 가신 분을 위무하는 그 위로하고는 조금 다르죠. 내 말을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돌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그런 그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원망하면서도 끝내는 그 여성으로서 남성을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적인 거, 그 묘한 여운을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요 자체는 하나의 우리가 요즘 즐겨 쓰는 팩트다, 사실이다. 근데 이것을 듣고 와서 다른 사람도 역시 슬퍼서 또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죽은 영혼을 위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 딱 그 16글자 속을 가지고 우리가 배경 설화와 이 여러 가지 추측을 또 여러 가지 상상을 통해서 요즘도 많은 그 리바이벌이라 그럴까, 혹은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패러디라 그럴까 해서 요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전해지고 있죠. 실제로 KBS에서도 그 실물을 등장시켜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소 하고 이제 그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쭉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진행한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주 문학의 역사 중에서 정말 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상고시대의 황조가와 공무도화가는 너무도 귀한 우리의 역사적인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